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발전회사와 원전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한 더 큰 규모의 원전 사업은 미국 업체가 따냈습니다. 57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 사업인데 한수원이 탈락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습니다. 소송도 변수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자기들의 기술이 쓰였다며 미국 법원에 수출 제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거를 미국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가지고 한미 원자력 협정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건설하고 있는 원전은 한국이라는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해라. 이제 이런 조건이었는데 해외로 나갈 때는 미국의 통제를 받아라. 특히 제3국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 수출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폴란드가 원전을 수주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폴란드 건설하겠다.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 목적 중에 하나는 폴란드도 핵무기를 갖겠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그렇죠. 벗어나기 위해서. 폴란드는 뭐 여기저기 치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국 방어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도 많이 사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고.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자기네들의 이익에 해당되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격이 싸게 들어온 한국은 아주 좋은 레버리지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로 이용이 됐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계약이 됐다. 이러고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다가 미국으로 탁 돌았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민간 원전을 협약을 맺은 저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지금 뉴스 보도를 봐도 2년 후에 건설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화력발전소 2년이면 이제 수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자본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문제는 지금 저 민간 회사가 자기네들이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원전을 지으려면 한 기당 뭐 우리가 보통 원전 공사하면 10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저 회사가 과연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냐? 아니라는 거죠. 그 폴란드 내에서도 그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없어요. 폴란드 참고로 이제 국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인구는 우리나라 한 7, 80% 돼요. 인구는. 근데 국가 경제 GDP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원전을 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제한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6개 원전을 지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전체 에너지 비중의 30% 전후의 어떤 원전 전력 비중을 갖고 가는 게 목표거든요. 거기에 민간 원전을 추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6개로 다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필요도 없는 원전을 민간에서 만들 테니 2년 후가 될지 그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거 할 때 니네 한수원 와서 해라 라고 달랜 거네요. 달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MOU라는 건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냥 야 우리 다음에 저희 밥 한번 먹자. 절대 밥 안 먹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정식 계약을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배경이 참 폴란드로서는 당황했죠. 왜 그러냐면 웨스팅하우스를 결정한 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30%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 폴란드 원전 우리가 수주했다 그래가지고 막 큰소리 빵빵 쳤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되고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로서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뭐 대선 이전부터 그 원전 마피아들 세력들은 윤석열 캠프를 계속 지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뭐 윤석열이 뭘 압니까? 사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사실은 폭발이 있었던 게 아니다. 원전 안전은 내팽개치고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이 윤석열 씨의 메시지는 윤석열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원전 마피아들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 원전 마피아들이 큰 돈을 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원전 수출인데. 한탕하기는 딱 좋은 거예요. 네.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나중에 적자가 나면 적자분을 정부가 메고 왔어요. 정부 보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빵꾸가 나도 한손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죠. 뭐 한손으로서는 좀 일부 적자를 떠안아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적자날 이유가 없죠. 그 충격, 떨어진 충격 있잖아요. 네, 네. 웨스팅하우스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격이 없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밀려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나 미국의 동의나 협조 아니면 승인 없이는 우리가 제3국에 가서 원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원전을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 오케이. 네. 근데 왜 니네가 우리 기술 가지고 딴 데다 갖다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지. 팔아먹어도 좋다. 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는데 경쟁으로 그치. 들어간다는 건 내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가 왜 들어와?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원자력 산업계가 이걸 엄청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잔뜩 해놨거든요. 네. 사실 전부 다 사상루가예요. 사상루가. 왜?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데. 외국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던 거지. 그 창의적인 원래 설계부터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자력은 국제의 어떤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 판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도 무모하다. UA 원전 수출할 때 그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미국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동의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쳤어요. 네. 20조 따가지고 거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거기다 바치니까 20조 딴 것도 거의 쩍스도 들어갔어요. 그냥 거의 없이. 프로핏 없이 들어갔는데 이 10%를 갖다 바쳤지. 물론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좀 어느 정도 다행이다 해도 이게 공기가 지금 3년 이상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적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UA 원전 사업 이거 적자거든요. 분명히 적자예요. 외신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알자지라 신문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최소한 100억 달러 정도는 손해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어떻게 나눴는지, UA랑 우리랑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적자를 받는지, 그런,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에서 우리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상이 되는, 절반 이상이 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결국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를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에? 대차대조표를 공개를 안 해요. 폴란드 쪽에서는 좀 우습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걸 자국민 방어용으로, 정치 방어용으로 이 MOU를 이렇게 크게 퍼뜨리는구나. 일단 국력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우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그러니까 저 민자 원전 쪽을 우리가 수주했다. 거의 수주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기성 언론들이 신문 기사 내는 거 보면 제목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네. 제목 장사로 그냥 우리 또 수주했어. 엊그저께 떨어졌다 그러더니 또 수주를 했다 그러네? 그렇죠. 같은 폴란드 원전이라는데 왜 그때 말이 다르고 지금 다르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수주한 거야. 라고 제목 장사를 해놓고
내용을 알고 봤더니 한 2년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민간 원전 하나를, 그것도 돈도 없는 집에다가, 그렇죠. 그 필요도 없는 데다가. 요번에 원전을 뭐 우리가 수주했다. 특히 미국과 입찰 경쟁을 해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리고 원자력계는 이거를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가장 비관한 예로 최근 10년 이내에 있었던 것이 그 중국에 우리나라 원전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 자기네 기술을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입찰이 어디 들어갔냐면 중국에서 원했던 데가 프랑스, 아레바, 그다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 정도였어요. 네. 근데 우리도 원전 수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갈 땐 중국이 한국은 아웃. 왜 아웃이냐? 한국은 자기 기술이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데, 예?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데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면 미국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웃됐어요. 입찰 제의서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저희가 1년 넘게 방송을 지속해 왔지만 거의 2년째 하고 있죠. 원전 기술은 이제 사장되는 기술이죠.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체할 건지, 안전하게. 이런 문제,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주장인 거죠. 그게 맞는 방향이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원전을 더 짓자는 식으로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국익 자체가 떨어지는. 예. 근데 이제 이건 어거지로 지금 되지도 않는 원전을 갖다가 수출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수출했죠, MOU. 말로 수출한 거지, 말로. 아니, LOI나 MOU는요, 계약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놓고 한리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문제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더 큰 참사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에요.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태도를 버려라. 근데 월성 원전은 줄줄 새는데 그런 거는 조치할 생각 안 하고 수출한다고 수출이 됩니까? 시장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근데 그거 한다고 막 투자하고 그러면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전부 연구 개발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 예산 받아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것도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R&D가 진행된다라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성 원전에서 뭐 새고 있는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그 새어 나오는 물이 방사능 진액이에요. 수십 년 동안 거기 이제 방사능을 쪼이면서 그 방사능 폐기물을 그 안에 넣어놓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그 원샷하면 소주로 한 잔 하면은 금방 가겠죠. 그런 게 지금 그냥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그 지경인데 이걸 어디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부터 기초를 닦아놓고 네.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섣불리 우리가 사실 어떤 자격이 있냐 따질 때 사실 자격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막 수출하는 유엔은 미국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수출한 거고 미국이 동의를 안 해주면 수출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 올라온 거를 보면 우리가 UA 원전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폴란드에 제시를 했는데 자, 그 금액은 우리가 1,400메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핏이 되는지 저는 덤핑 가격으로 생각을 해요. 최소한 10조는 돼야 돼요. 한옥이당. 네네. 네. 한옥이당 10조는 돼야 되는데 5조로 들어갔다는 거는 덤핑이다. 그러면 이게 왜 덤핑으로 들어갔느냐.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 너무 허망한 거죠. 네, 지지율. 그렇죠. 네. 지지율 부양하고
자기를 밀어준 원전 업계에 뭐 좀 챙겨주고 뭐 이 정도. 국고는 그 덤핑으로 들어간 원전의 손실분은 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또 그 밑에 하청업체들 메꾸게 되잖아요. UA 원전도 대차 대조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해서 네. 국가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어떤 프로핏을 우리가 얻었고 그거를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선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숨깁니까? 이게 무슨 영업비밀입니까? 그렇잖아요. 국민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원전 건설을 해외에 수출한 건데 네? 거기에 우리가 자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밝힌 적이 없어요.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탐사밖에 요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어떤 정치 세력이 정말 있다. 예전에는 무슨 열린민주당이 저희 뒤에 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했더라고요. 검찰 측에서도. 검찰이.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있었던 데가 그렇죠. 그 자리가 이름부터 하필 열린. 그 자리여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진짜 기자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분들 몇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희랑 연대해주는 뭐 어떤 언론사가 시청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시청자분들밖에 없어요.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곳에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눈치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는데 갈수록 이제 중압감이 좀 커지긴 해요. 예. 특히 이번에 청담동 게이트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건이라서. 컸죠. 네, 근데 아무튼 저희는 뭐 지치진 않을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여기서 저희가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취재할 건 취재하고 보도할 건 보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저희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했냐면 하단에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 안 하면 절대 후원 안 해주시기 때문에 1005-302-305933 이제 거의 외웠어요. 우리은행이고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여기 이정현 대표님 및 다른 분들도 지금 이정현 대표님 혼자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에 비상 디젤 발전기로 오신 분 그분도 같이 조인을 했고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사실 악종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슈퍼챗 쏘지 마시고요. 저쪽으로 해서 정말로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원전 사고 나는 순간에 그냥 우리나라 셧다운 해야 돼요. 이게 뭐 경상도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원전 사고가 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9등급 이상 말 그대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000년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거죠.